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장소의 정재일입니다. 3월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날이면 이제 4월달로 접어들겠죠. 4월달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 어닝 시즌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수는 1980포인트대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지수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두 기업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1980포인트대라면은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다라면 선물 기준으로 260포인트 그리고 262포인트까지는 열어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따라 들어가기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 결국엔 좀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를 설치를 했습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참여를 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일주일 무료 이용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을 매수를 하셨어요. 효성의 매수 단가가 77,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보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압박해주는, 그런 압도를 해주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8만원짜리대가 작년 9월경에 형성돼 있던 고점이죠. 이 자리대까지도 한 번쯤은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 중에 그나마 강한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 효성은 화학주 중에서는 선택되어진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목별로 보게 된다면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다른 여타 화학주와는 다르게 효성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약 한 1% 정도 손실권역이신데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대는 약 한 75,000원 정도죠. 60일짜리대죠. 요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짜리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약 한 8만원 정도를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보게 된다면 월봉 차트, 월봉상 보게 되면 좀 중기적인 관점이 되겠죠? 약 한 88,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 그렇게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TH네요. 9,11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KTH를 보게 된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12,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상당히 좀 강하게 받았죠.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해주고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보게 되면 지금 120일 라인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요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와 주고 난 이후에 지지를 좀 받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 자리대, 즉 8,300원 라인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다시 한번 8,000원을 위협하는 자리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9,1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9,1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약 한 8에서 9% 정도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죠. 결국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9,000원짜리대까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수급이 그다지 썩 좋진 않게 나오고 있죠. 최근 들어서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주가는 탄력을 잃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3월 27일이죠. 이 거래일 전에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밀려 내려오는 장대 음봉의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썩 좋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아마도 8,800원, 9,000원 요 자리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 자리대를 이용해봐서 리스크 관리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제 개인적으로는 8,300원 자리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된다면 8,0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 한 8,300원 정도로 좀 잡아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KG 이니시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18,7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KG 이니시스를 보게 되면 M&A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죠? 고점이 꾸준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박스권역을 돌파를 해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으나 다시 바로 밀려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다소 좀 부담스럽고 최근에 M&A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 마찬가지죠. 장대 음봉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 과거의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밀려 내려오니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죠.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즉 16,000원짜리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18,700원짜리대라면 지금 리스크, 손절 라인대를 놓쳤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모바일 결제 쪽을 보게 된다는 나름대로의 성장성이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에 관련돼 있어서는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M&A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소강 상태, 즉 주가가 상승하기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16,000원짜리대를 리스크 관리짜리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만원짜리대죠. 19,000원에서 2만원짜리대 박스 상단권역이죠. 이 자리대에서는 다시 한번 저항대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지수가 지수인 만큼 문자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요.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PNT를 매수를 하셨어요. 7,43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PNT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모습들이거든요. 자, PNT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역을 다졌습니다. 그죠?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어요. 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 두 번째 마디가 나와줬는데 241선 못 넘어갔죠? 깊이 조정을 받았는데 61선 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즉 61선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필히 좀 기억을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출시가 이제 4월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니까 조금 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해보는 과정이 좀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1차적으로 약 한 8,300원 정도 목표치를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1차적으로 8,3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디텍이네요. 14,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오디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디텍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14,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14,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보시게 된다라면 여전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자, 또 하나는 이제는 어느 정도 수렴 과정을 좀 거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방향성을 결정을 지을 때, 즉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랫방향으로 따라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윗방향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윗방향으로 따라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4,000원짜리대, 지금 매수가 정도대가 조금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 오디텍 같은 경우 LED 업황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웬만한 이 LED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디텍이 그 고객사로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실적은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흐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12,000원짜리대가 이 종목은 저점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2,000원짜리대를 일단은 리스크 관리짜리대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17,000원짜리대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리스크 관리짜리대 12,000원, 중기적으로 17,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원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분명히 이거 역별 종목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역별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지금 자리대에 저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왜? 박스권역으로 진행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박스에 대한 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즉 지금 자리대는 뭐가 될까요?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 된다면 눌러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종목 선택 다시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이네요. 31,9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을 보게 되면 오늘 조금 조선 섹터들이 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31,9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하락세대를 벗겨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61선짜리대 언추 한 32,000원, 32,500원에 33,000원짜리대는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겠죠? 그죠? 일단 단기적으로 이동바닥을 찍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한 33,000원 정도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손실권역 1% 정도 손실권역이신데 아직까지 이 경기 민감 섹터들, 즉 중국 관련 섹터들이죠. 조선, 철강, 기계, 화학 얘네들 못 갑니다. 아직까지는 못 간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라. 만약에 정하고 싶다면 삼성전자 아니면 자동차 섹터를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것도 싫다. 내수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오아레나입니다. 네오아레나를 2,115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은 10%네요. 자, 네오아레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언저리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정배열권역이죠? 정배열권역이니까 2,115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를 일단 오늘 따라서 들어갔거나 전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저라면은 지금 자리대에서 약 한 10% 정도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저항대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오늘 상한가 안착을 못하게 된다라면 절반 정도는 일단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만
약 한 2,7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호가 잠깐 볼게요. 호가를 좀 잠깐 보시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동반됐단 말이죠. 근데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약 한 15% 이상 수익 권역이시란 말이에요. 저라면은 절반 정도는 챙겨 놓고 나머지 물량만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약 한 2,700원 정도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삼성 SDI예요. 182,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삼성 SDI 오늘 실적 발표가 아니죠. 제일모직이랑 합병을 한다 뭐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주식 잔소리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며드렸습니다. 삼성전자 15만원가 삼성 SDI죠. 5% 갖고 계셨는데 이걸 25%에서 30%까지 비중 확대를 시켜드렸어요. 얼마까지? 15만원까지. 충분히 매수 구간이 됐죠. 자, 삼성 SDI와 제일모직이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큰 기업으로 다시 재탄생하겠죠?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자리대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좀 더 상승 활용 좀 높지 않겠느냐. 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까지 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182,0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중장기적으로 더 홀딩 해보자. 중장기적으로 홀딩을 해보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 일단은 좀 더 보유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어떤 종목이냐면 이지 웰페어 13,4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자, 이지 웰페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기 쌍봉이네요. 그죠? 단기 쌍봉을 찍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500원 자리대네요. 이 자리대 깨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밀릴 수 있어 보여요. 만원 자리대까지도 밀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400원 자리대 매수를 하셨다라면 12,5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저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겠네요. 왜? 만원 자리대까지도 밀려내릴 수가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은 한 13,500원, 13,800원 요 정도 되겠네요. 매수가 정도가 좀 되겠네요. 그 자리대 오게 되면 욕심 갖지 마시고 그냥 한 번쯤은 덜어주자. 왜? 상장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째 되는 날 보유예수 물량이 풀릴 수 있다라는 거. 보유예수 물량이 나왔는데 매도 쳐버리게 된다면 이 종목 밀려 내려오겠죠. 자, 그렇다고 수급이 좋나?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을 보게 되면 투신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들어와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500원 종가상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1차 13,500원에 13,800원, 2차 1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MDS테크 28,000원 10% 61선을 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MDS테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61선이 깨져버렸습니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 MDS테크를 한글과 컴퓨터가 인수를 했단 말이죠. 자, 실적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기업 중에 이 영업이익이 150억 가까이 나오는 이런 기업, 100억이 넘어가는 이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한글과 컴퓨터가 MDS테크를 인수를 했죠. 나름대로 이 시너지 효과를 좀 예상을 한다라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밀려내렸단 말이죠. 28,0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만약에 저는 조금 더 내려온다라면 중장기 포지션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10%에서 1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2만원은 기본적으로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18,000원을 깨고서 17,000원 중반 자리대까지 내려온다 라고 하면 10에서 15% 정도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평균 단가는 19,000원대 초반대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2만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크게 무리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죠? 61선이 깨졌으니까. 자,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수급이 약간 꼬여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다면 리스크 관리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 중기적으로 봤다라면 전 이거 2만 원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왜? 실적이 좋아요. 성장성도 있고. 그렇다면 밑으로 밀려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저는 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주식 단기 매매 갖고서 수익 잘 못 납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 단기 매매 갖고 수익 잘 못 납니다. 그럴 바에는 단기 매매로 항상 손실 볼 바에는 적립식 펀드나 아니면 적금, CMA 이쪽에 예치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일모직이네요. 72,8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얼마에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72,800원. 자, 한번 볼게요. 사실 이 72,800원짜리 때 오늘 단타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라면 글쎄요. 삼성그룹주들은 제가 항상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계열사 중에 이 지분에 대한 구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 SDI와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고 또 얘기 나오는 게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뭔가 삼성그룹주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뭔가가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지분에 대한 구조가 싹 다 정리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주들 상담해 드리기가 상당히 좀 난해해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자리대까지 만약에 과거에서부터 매수를 해서 갖고 왔다라면 전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오게 된다라면 얼마 정도가 나올 수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76,000원 자리대까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삼성 SDI와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1대 0.4 .5로 들어가요. 그럼 주당 삼성 SDI 한 주당 제일모직 약 한 2.5주 정도가 합병할 때 활용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나을 것이고, 삼성 SDI와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날 겁니다. 소재 쪽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7만원대 후반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더 가져가 보자. 왜? 장대 양봉에 거래량까지 왕창 터졌죠. 그러니까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멘토링 이용권 5706님 이지 웰페어 문의하신 분이죠.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다시 이 선물에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선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9.10자리대까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땐 1차가 260, 2차가 262.5자리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마디값으로 따져보게 되면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상승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 때까지 동시적으로 해야 될 그런 구간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현재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시장이 밀리더라도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어적인 성격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제 4월 달이죠. 4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여의도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입니다. 무료고 선착순 입장이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 주시고요. 문의사항은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낙폭과대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효과적이었어요. 왜? 지수 빠졌으니까. 그러면 4월 달 전략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필히 참석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